구성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카드로 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뭐 타로 카드도 되고요, 트럼프 카드도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 화투장으로 하고 싶다 하셔도 돼요. 안 말립니다. 근데 이제 화투장 깔아놓고 뽑으라고 하면 격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개별적으로 그냥 그냥 심심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매개로 하셔도 되고,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업으로 이렇게 뭔가 좀 격식을 갖춰가지고 하신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 레이몬드 카드 조금 비싸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요즘 만약에 일반화돼서 타로 카드 뽑는 거는 크게 거부감이 없으니까 상당히 좀 잘 매칭을 좀 하실 수가 있고, 어쨌든 모든 점학 점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원리를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습득을 해서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그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임상도 좋고 많이 활용을 해서 실제 거기에 대한 감을 익혀야 돼요. 이 정도가 나오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주명리를 공부하더라도 원리에 있는 부분하고 원리를 가지고 실제 적용되고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 물론 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이제 명리를 베이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인접학문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활용을 해서 전화 상담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거의 리얼타임으로 제가 또 이렇게 보는 게 있고, 시간이 있거나 대면 상담을 하면 상대방이 조금 이렇게 뽑으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거 조금 약간 논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무토일간이신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진시가 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올해가 이제 이민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사를 이렇게 살인상생하는 인성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인성을. 그러니까 인성을 쓴다라는 거는 자격도 되고 이분이 딱 처음 오셨길래 부동산 하십니까? 부동산 하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부동산 하신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성, 그리고 관이 이렇게 이제 무토 위에 이렇게 꽃나무도 키우고 아름드리 낙낙장수도 키우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걸 흔히 이제 관살혼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 많은 백화점식으로 나무를 많이 키운다도 되는 거예요. 재주가 많고 다양하다, 이런 거. 근데 이분이 어찌어찌해서 올해가 이제 이민년이니까 이제 대우는 이분이 이제 기사대운이었어요. 기사대운이어서 양인합살도 되고 하는데 걸로군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지지는 좀 형도 치고 이제 있었는데, 천간으로는 어쨌든 천간에 내가 이걸 어떤 잘 쓰는 길한 에너지를 천간 글자에 놓고 있다라고 하면 운에서 올 때는 천간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참 어려웠고, 해자축 지날 때 어려웠고, 신축까지. 왜냐하면 신이 들어와서, 해자도 그랬는데, 신은
병을 딱 묶었으니까. 묶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가 되는 거죠. 어려웠다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뭔가 인이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에너지고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할 텐데 그래도 이게 여기에서 수국화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생살해서 살인 상생하는 에너지도 있는데 천간에 날라오는 글자들은 공간 제약이나 순서가 크게 없어요. 먼저 극하고 들어온 에너지 있으면 임수가 날라 들어와서 병화를 흐립니다. 물론 이거를 뭐 원국에서는 강위상형이다 뭐 해서 좋게도 보지만 일단은 수극화 현상이 그러니까 인성을 극하는 현상이 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지지에 이제 살기운을 갖고 들어오니까 올해 뭔가 이 시금석, 출발, 비빌 언덕 이런 거는 뭘 될 텐데 크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열매가 열리거나 결실이 나지는 않을 거다. 임묘진에 이런 작업을 하면 사오미의 결실을 가지실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드려서 몇 번 상담을 하면서 조금 참으셔야 된다. 그래서 뭐 중간에 뭐 다른 거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 뭐 이런 거 건설 이런 건 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계통이니까 그거는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진행이 되는 듯하다 그거 좀 스테이 걸리고 또 중간에 뭐 그 요식업 식당을 한번 해볼까 그랬으니까 그는 노했어요. 하지 마시라고. 원래 식상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 팔자에 내가 놓여질 수 있는 스탠스, 방향 해서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견 그 세운의 작은 몇 년 운에 따라서는 잠깐 할 수 있어도 크게 이루기는 어려운 겁니다. 내가 원국에 그런 에너지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오로지 요거 집중하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제가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관하고 관이니까 관에 대한 그러한 일을 하는데 지금 지난달이 신해월이었고 올해 임자월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민년에 물론 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기도 하고 또 응하는 기운의 시기를 보면 이 월운을 따지기도 해요. 그 월운으로 보면은 신의 임자 개축이 병화가 죽는 때잖아요. 그죠? 죽는 때니까 뭘 해도 어렵고 힘들 수 있다예요. 병화가 가려지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명리로 보는 관점인 거고, 이 사람이 업의 동태나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관련성이 어떤 서라운드로, 어떠한 배경으로 연결이 되는 거냐, 그리고 어느 시점을 지향해서 하는 거냐.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이분이 이제 이 구청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복지 관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될 거라고. 근데 될 거라고 근데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세 개를 펼쳐놓은 거예요, 양반이. 관이 많으니까 세 개를 펼쳐놔 가지고 거의 환경이나 여건은 우호적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메인이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될 거라고 본 거죠. 될 거라고 분한테 말씀도 드렸고, 그러니까 크게 아웃라인을 본 거는 대운도 보고 팔자를 본 거고, 근데 이거를 좁혀가지고 이 현재 산 지금 세 개를 걸쳐놓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라고 보면 당연히 운이 안 좋으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될 거라고. 근데 이분의 운의 흐름은 이미 대운의 힘을 받고 임묘진의 재생 관사를 해서 내 어떤 브랜드 간판, 내 입지, 일하는 일터 이거를 포지션을 마련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주변 연대감을 형성을 하고
사오미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려면 이미 임묘진 지나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도는 뭔가 이게 그 접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저는 점학을 활용을 한 거예요. 점학을. 그러면 이 명조라는 거는 큰 어떤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흐름이 있는 거고, 이 점이라고 하는 건 그 흐름 속에서의 이 어떤 가부를 정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은 점학으로서의 논리가 있는 거고, 명은 명학으로서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단지 보여지는 각도, 보여지는 앵글,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년 같은 경우 이제 계묘로 가잖아요, 그렇죠? 계묘로 가면 아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국에서 계묘가 토국수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는 대운에서 이렇게 토국수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긍정적이면서 어쨌든 이제 지지에 또 이렇게 방국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긍정적인 상황으로 아마 가게 될 거다. 그런 게 이제 명으로 보는 또 명리로 보는 어떤 그 산의 등고선, 산의 어떤 전체적인 모양새 이런 걸 보는 거하고 만약에 올라가는 시점의 등고선, 내려가는 시점의 등고선을 딱딱 찝어주고 파악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점학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데 저희는 지금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 구성학이라고 하는 상수학 체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흔히 제가 이제 폰반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도사폰을 보는 거니까 도사폰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그러한 에너지를 캐치해서 보는 방법.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를 이분 같은 경우 내가 대점을 쳐줄 수도 있지만 이제 다른 사례는 지금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런 케이스를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 넣고 제한서를 넣은 거예요. 프리덴셜을 하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세 개가 다 될 수도 있고, 하나만 되고 두 개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두 개만 되고 하나가 안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다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명리 자체로 구분한다라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 상태나 동태나 이런 거를 아주 지정관까지 뭐 파고들고 없는 글자 허자까지 끌어다 땡기고 별걸 이런 걸 해야 그게 나올까 말까 이러는데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딱딱 하나씩 붙이면 되는 거예요. 붙여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점학이나 점술의 효용이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지금 구성을 공부하고 계시지만 구성을 하시고 나서 다른 뭐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육효도 한번 좀 다뤄볼 생각이에요. 육효가 이제 상당히 아주 활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아주 좁은 아주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화살을 쏘거나 이렇게 사로에 올라가서 시위를 당기면 그 10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안에 홍점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정도 이렇게 점점 좁혀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구성은 구성대로 그러한 어떤 풀어나가는 이러한 또 알려주는 그런 묘미가 있고 다 이런 동양의 인접 학문들이 다 이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그래서 나한테 내가 좀 잘 맞고 내가 거의 입속의 혀같이 아니면 아주 손에 잘 달라붙는 나의 어떤 연장, 도구같이 이렇게 잘 활용하고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잘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경지가 올라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가 붙으면 뭔가 내가 메인으로 하고 있고 어떤 서브적인 이런 부분으로 한다라고 하면 실제 현업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활용도가 넓어질 수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음둔기간, 양둔기간을 구분을 줘가지고 36장 카드를 셀렉션을 해서 이렇게 좀 만들었죠, 그렇죠? 만들어서 시반하고 일반을 내가 자기적으로 이렇게 작괴하듯이 카드를 뽑아가지고 일반, 시반을 만들어서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반을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현실에 나오기 어려운 조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구조 자체가 있는데 그것 또한 상대방의 기운을 응해서 그 카드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기운을 실어가지고 뽑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단 기본 이런 자연 시간에 의한 자연반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구성 위주로 기륭을 좀 판단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하고 또 좀 삼합선에 대한 부분은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상을 할 때 한번 넣어보시든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삼합의 어떤 이론이나 개념은 있으니까 근데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삼합은 약간 좀 배제하는 그러니까 오한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륭을 판단하는 이런 정도로 해서 중복산이 생긴다거나 디테일하게 구분한다거나 이럴 때 좀 제한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에 대한 거는 기본 폰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메인으로 쓰시고 겹친다든지 이랬을 때 또 아니면 어떤 때 문득 필이 와가지고 이거 한번 이 사람 카드 한번 띄워보고 싶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뒤에 나오는데 똑같은 카드를 처음으로 일반 카드를 3장을 뽑더라고. 구성 숫자 희한하지. 연속으로 3번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뽑아요. 그거 뽑고 다 스프레드 다시 하고 했는데 36분의 1 아니에요. 36분의 1을 3승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 확률이 적은데도 딱딱딱 뽑아내더라니까. 그게 그 사람의 기운이 그렇게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또 이 카드로 카드점을 치는 거는 카드점대로 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저는 원리나 방법 이런 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거는 한번 해보시라.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게 좀 오래된 거지만 예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한번 이렇게 폰점으로 그 전에 그렇죠? 학원이 오픈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이런 거 물어봤는데 중간에 여러 번이 있었는데 경제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경제한 상황인데 이때 무슨 0.5단계 같은 게 있었어요. 2.5단계 해가지고 제한적으로 풀어주거나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아직 이게 초유의 사태여가지고 지금 같으면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좀 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처음 시작할 때 다 닫았어요. 아예. 학원 문을, 이게 또 저쪽 강남 쪽에 있었어가지고, 강남구청 관할 소속이고 이랬어가지고 아주 전체적으로 클로즈하는 그런 경우였었는데, 이럴 때 이제 카드점으로 만약에 봤어요. 카드점으로. 거리두기 2.5단계가 만약에 이제 연장이 되겠는가? 연장이 되겠는가? 연장 여부. 연장 여부를 이렇게 이제 본 건데, 항상 뭔가 이렇게 그 점사를 볼 때는, 그러니까 궁이든 궁의 의미든 성의 의미든 상수를 뭘로 볼 거냐? 구성 상수를 뭘로 볼 거냐예요. 그러면 이게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는, 오고 가는 왕래의 문제잖아요. 그죠? 왕래를 풀어주거나 제한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에서 9까지의 숫자 중에, 1에서 9까지의 숫자 중에 오고 가는 왕래, 교류, 소통, 이거에 해당되는 글자는 뭐겠어요? 숫자는? 4죠.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뭔가 내가 질문을 받았다. 그 뭘 가지고 내가 포커싱을 해서 봐야 되겠다. 그게 사람에 대하면 본명성 사에 대한 일이고 어떤 사안, 사물, 사건, 사안에 대한 일이면 사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사가 편안하게 놓여 있고 문제가 없고 이렇다라고 하면 연장 여부니까 연장을 한다라는 거는 사가
오한파를 막았다라는 얘기고, 연장을 안 한다는 얘기는 오한파가 풀렸다는 얘기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근데 이제 시반하고 일반, 카드반으로 본 거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 풀리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는 좀 체는 그럼 사의 체는 손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궁의 동태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손궁까지는 보지 않고 사의 작용, 용에 대한 것만 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왕래나 교류의 문제이므로 사의 동태를 살핀다. 사의 동태를 살피고 이제 사를 보면 사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사중심으로.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제가 이게 뭐 컵카드, 공카드, 칼카드 뭐 이런 거 제가 구분한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아직 구분을 안 했는데 처음에 똑같은 지난번에 방식대로 해가지고 뽑았더니 1카드가 나오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9월달이니까 뭐였어요? 음둔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카드 만든 거에 음둔기간이니까 밑에 숫자. 위에 기본은 양둔으로 기본 베이직을 한다고 했으니까 밑에 숫자로 해가지고 첫 장을 뽑았더니 1하고 해가 나온 거예요. 1하고 해. 그리고 그 숫자를 다시 넣고 다시 섞어가지고 다시 셔플을 한 다음에 스프레드를 해서 그 다음에 뽑았더니 6하고 묘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6하고 해서 이렇게 이게 지금 반합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인이구 신이 있으면 9궁이요 다 충으로 걸립니다. 이게 명리 좀 아시는 분들은 형이 있으면 형으로 많이 걸리고요. 충이 있으면 충으로 걸리고 합이 있으면 합으로 많이 걸려요. 6합 있으면 6합으로 많이 뜨고. 그러면 그거만 가지고도 일단 충이 있다 그러면 다 모든 9개 궁에서 충으로 가니까 쉽지 않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지지 가지고도 관계성 가지고 한번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쭉 포국을 쭉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음둔기간이라고 하면 다음 시간 정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간지를 포국하는 순서는, 그러니까 음둔기간, 양둔기간 할 때 그 시반에서 활용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배속시킬 때 순으로 배속, 낙서 순행도수에 따라서 순으로 배속시키느냐, 역으로 배속시키느냐, 이런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표시를 안 했지만 어쨌든 1해에 6묘가 나와서 이렇게 되면 사의 동태를 본다 그랬어요. 사의 동태. 그러면 사가 일단은 시반에서, 그쵸? 시반에서 항상 어땠습니까? 사는, 즉 왕래는 이걸 주어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주어로 해석을 하고 같이 있는 동회하는 숫자를 목적어, 보어, 부사어. 정해석이 안 되면 함께. 그리고 요 궁은 뭘로요? 수러로. 수러로 해석을 한다. 수러로. 그렇죠? 그러면 왕래는, 교류는 변화를, 이럴 땐 변화를 보는 거죠. 그렇죠? 어원파가 없으니까 변화를 시작한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또 하나 사를 보면 일반에서는 어때요? 사가 구는 드러나다, 노출되다, 빛나다, 크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에서의 사는 크게 변화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왕래는 순조롭게 크게 변화한다, 출발한다, 시작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2.5단계 시행 안 하겠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드러난 상황이고 이게 나중에 이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시행이 안 됐어요. 2.5단계가 그냥 말로만 왔다 갔다 하냐 마냐 막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된 거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은 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